김나는 샘의 전설. 조선 중종 무렵 박영이라는 이름의 선비가 있었다. 그는 8척을 넘는 장신의 체격에다 양녕대군의 외손자로 이시왕가의 무골 기지를 이어 우리 민족 최고의 명궁들만 소개되는 조선의 명궁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명사수였다. 또한 그의 증조부가 함길 도병 마절도사 박후문이며 그의 숙부가 여진족 정벌전에서 전사한 첨지중 추원사 박수장이었다. 그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무인 체질을 바탕으로 어릴 때부터 독실하게 무술 수련을 하였다. 박영은 출중한 무술 실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중국 요동까지 가서 전서구를 구매하러 다녀올 정도로 담력이 남달랐기에 청소년기 때부터 용력으로 이름이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17세 때는 사신단을 따라 명나라에 다녀올 만큼 국제적 안목도 갖추었으며 건주의 여진 정벌전에도 참여하였기에 소년 장수로 불리었다. 박영은 1492년 22세의 나이에 무과에 급제하고 성종 임금의 왕명을 출납하던 선전관으로 근무하였는데 갑인년 1494년 어느 날 대궐에서 숙직할 때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고 크게 한숨 짓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말을 달리고 검을 쓰는 것은 한낱 필부지용의 일이다.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면 어찌 군자가 되겠느냐 라고 하며 무술을 버리고 학문을 공부하기를 결단하였다고 한다. 몇 달 뒤 성종이 승하한 후 즉위한 연산군이 아버지 성종이 애써 기르던 사슴을 활로 쏘아 죽이는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면서 연산군의 인격에 실망하여 박영은 그날로 바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 선산으로 내려와 낙동강가에 송당정사를 짓고 성리학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매진하였다. 어느 날 그는 신당 정붕이라는 선비를 만나 뜻깊은 질문을 받게 된다. 저 산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찔렀다. 그러나 그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정붕은 조용히 대학을 펼쳐 보이며 말했다. 책이 답을 말해주지 않는다. 그 안에서 진리를 꺼내려면 눈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하네. 이후 박영은 진리를 향한 구도의 마음을 품고 대학책을 품에 안은 채 이 산, 저 산을 떠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도달한 곳이 바로 천생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뜸한 선방 수행처 만지암이었다. 바람조차 저를 비껴가는 그곳에서 그는 묵묵히 대학을 읽고 또 읽었다. 낮에는 독서를, 밤에는 사유를 거듭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달빛 흐린 밤, 절 뒤뜰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레 발을 옮기던 그는 스님 몇몇이 바가지로 물을 떠마시고는 큰 바위로 샘을 덮은 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광경을 목격한다. 도대체 저 바위 밑에는 무엇이 있단 말인가? 천하장사였던 박영은 그 바위를 혼자 힘만으로 번쩍 들었다. 그리고 바가지로 샘물을 떠서 한 모금 마셨을 때 온몸에 퍼지는 신비한 기운, 힘줄이 불끈 솟고 몸이 한층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이후 박영은 밤마다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스님들은 여전히 은밀하게 물을 마시고 돌아갔고 그들의 걸음은 묘하게 힘차고 단단해 보였다. 그 샘은 구국의 영웅을 양성하고자 인간의 근력을 극대화시켜주는 하늘에서 숨겨둔 장군수였던 것이다. 문득 박영의 마음에 걱정이 일었다. 혹여 이 힘을 모아 영모라도 꾀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결국 쇠를 녹여서 바위를 덮어 봉인해버렸다. 그렇게 샘은 닫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지암은 폐사찰이 되었다. 스님들은 어디론가 흩어졌고 절터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남았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뒤부터였다. 겨울이면 그 바위 아래서 뜨거운 김이 피어올라 신령스러움을 자아내고 여름이면 냉기가 바위 틈 사이로 새어나왔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땡그랑 땡그랑 라는 소리, 샘 속에 남아있던 바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땡그랑 바위라 불렀고 바위 아래에 감춰진 힘의 비밀은 전설이 되어 산속에 스며들었다. 지금도 천생산에 깊은 밤이 되면 어쩌다 한 번씩 땡그랑 그리는 소리가 바람 속에 어우러져 들린다고 한다. 오늘은 천생산성과 만지암 그리고 송당 박영 선생과 관련된 전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천생산성 주변에서 출토되는 삼국시대 신라 고분군으로 보아 대략 5에서 6세 기경부터 축성 또는 사용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후 폐성되었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더욱 곤고히 축조되고 운영되었다고 고고학계에서는 봅니다. 천생산성은 특이한 전경과 역사적 가치 및 주변 산하를 조망할 수 있는 관광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으므로 발굴 조사와 유적의 보존 정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리학의 본양 구미에서는 조선시대 구미 선산을 대표하였던 전국적 학자인 송당 박영 선생을 선양하고 그와 관련된 장군수인 샘물 전설을 복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군샘인 김나는 샘은 지역 유적과 연계하여 관광과 체험의 우수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미래 세대들 마음에 큰 인물 전설로 심어져 자긍심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유적임에 큰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천생산성 주소와 참고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천생산 만지암터 부근의 장군수 샘터라고 추정되는 현장을 제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사진입니다. 실제로 전설의 샘물이라고 추정되는 3m 깊이의 직사각형 우물이 큰 바위벽 옆에 실존하고 있었습니다. 천생산성의 앞문 아래 지점 커다란 바위 아래에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우물이 전설의 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600년 전 송당 박영 선생께서 우국 충정으로 막아버린 장군 샘물을 이 시대에 복원하여 장군 샘물을 마시고 미래를 창조할 젊은이들에게 호연지기와 기계를 훈련할 장소로 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장원이었습니다.